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는 질문은 영진 스님 제적처를 위한 원론을 2017년 5월 31일 날 결성됐습니다. 백기환 선생님을 포함해서 함세웅 신부님, 언론부 김준배 선생님, 백낙현 선생님, 시민사회의 원로들 각계 인사들 50분이 모여서 영진 스님이 제적당하자마자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론을 만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반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세 개의 단체의 주체 중에 하나 원로님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진 스님의 국가 정부죠, 조계종 아울러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기자회견은 단지 손해배상을 하는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깃발을 들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어느덧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국정원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가고 있고 그 사찰 자료, 방대한 사찰 자료 전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것이 또 언제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사용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그리고 아울러 국정원 개혁에 신호탄을 올리는 그 첫 깃발을 올리는 그런 시작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운데 앉으신 우리 영진 스님입니다. 그리고 옆에 영진 스님 우측에 이 현대소를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세 분의 변호사가 계신데 이덕우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서중희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강국영 변호사님 세 분이 그 민변 소속의 세 분의 변호사님이 이 사안을 책임지고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진 스님 좌측편에 계신 분은 자승적폐청산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국 대표님, 그리고 그 뒤편에는 역시 서중희 변호사님이셨고, 그리고 영진 스님 제적처를 위한 원로부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언론계에 있어서 언론위원장이셨던 신학민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박재동 화백님, 내나라 뇌파일 공동대표가 박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인데 지금 아직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면 의원대로 소개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과보고는 문건을 아마 기자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압축해서 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영진 스님을 향한 집요하고 악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불법적인 사찰과 공작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진상규명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이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자회견장에서 또 이후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관련 내용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는 이 문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손해배상 소송 취지를 우리 이덕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아니, 또 시켰어요. 예, 영진 스님께서 나라와 조계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권력을 남용한 국가범죄, 종교범죄에 대한 책임 추구, 이것이 소송의 목적입니다. 국가정보원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가 만든 중앙정보부가 그 뿌리입니다. 전두환이 간판만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어 달았던 적도 있었고, 또 김대중 정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혁하려 했으나 미완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명진스님 불법 사찰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 등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로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또 명진스님, 김인국 신부, 박재동 화백민 등은 여러나 국정원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정원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명진스님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서 일부 정보를 얻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할 일부 공개된 정보만 보아도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 행위는 명백합니다. 국정원은 2010년 3월 30일자 명진 봉사 주지 관련 각종 승인 확인 결과 및 평가라는 문건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에게 직영사찰 전환 조기 집행은 물론 종의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후보부를 통한 승적 박탈 등 징계 절차에 착수토록 주지한단 말이 무엇일까요? 국정원장은 주지라 쓰고 총무원장 자승은 지시 또는 공모라 읽었을 것입니다. 조계종은 국정원이 명진스님 불법 사찰을 하고 조치사항으로 지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봉은사 직영 사찰 전환과 명진스님 주지집 퇴출, 그리고 항명과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계약서 작성 등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 승적 박탈이 이어졌습니다. 승적 박탈 사유는 조계종 초심 호계원 결정문에 적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 사실로 징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나라,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 행위에 조계종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나라와 조계종은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기소, 처벌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고 의무이고 책임인 이런 점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행위자, 방첩국장 등 일부만 처벌하는 도마뱀 꼬리의 자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명진스님은 나라와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입니다. 고인물을 썼습니다. 4대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가 권력도 종교 권력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썩지 않습니다. 명진스님 소송 대리인 변호인단 일동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왜 이 시점에서 분배소를 시작하느냐? 전후 맥락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나라 뇌파일 시민 단체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명진스님의 경우 30건의 여러 자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3건에 대해서는 발표하겠다. 그래서 13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13건에 준 정보가 국정원 스스로가 범죄 집단이 범죄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명진스님을 컴퓨터에다가 서버에다가 입력을 해서 생성했던 그 자료를
나름대로 자기들 다 발무리하고 마사지해서 대통령 직속 TF 국정원 개혁 발전위에다가 줬던 내용들, 이런 것들 일부를 발표한 겁니다. 30건 중에서 13건인데 13건도 일부를. 그래서 전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사건의 전모, 실체, 진상규명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벌백계로 나아가서 더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 소송을, 손배소를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개혁에 어느 날 흔적도 없어져 버렸던 국정원 개혁의 시작, 그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조계종이 어떻게 국정원과 결탁하고 공모해서 명진 스님을 내치고 그렇게 했는지, 그런 정보를 우리 자승적폐청산위원회 김영국 대표님으로부터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결하던 김영국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0년 3월 23일 명진 스님이 일회법회 때 하신 발언, 좌파주지를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질의가 논란이 됐을 때 제가 바로 2010년 3월 23일 날 이 자리에서 명진 스님 발언이 사실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국가 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더군다나 스님을 사찰을 하고 아주 파렴치한 그 짓을 한 그 증거가 일부나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파렴치한 그 범죄 행위, 불법 사찰 행위에 우리 조계종이 가담을 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성명으로 이경식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이 밝혀지는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3월 초에 그 보문사 지경사찰 전환을 한 후에 명진 스님께서 자승 원장을 찾아가서 왜 지경사찰을 전환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승 원장이 그 당시에 한 얘기는 자기의 소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귀신의 시우 모양이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자승 원장 이경식 씨가 한 귀신이 씌웠다는 게 바로 이번에 일본아마 밝혀진 문건에 의해서 그 귀신이 국정원 귀신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럼 자승 원장은 이렇게 국정원하고 공모를 해서 명진 스님을 쫓아내고 우리 조계종을 그 국가 권력의 권력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2010년 3월달에 명진 스님이 발언했을 때도 설마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미 뭐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자승 전 원장 이경식 씨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서 2007년 12월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09년 본인이 총무원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총무원장에 당선된 그 직전에 9월에 선거운동할 때 그 당시 국정원의 처장, 모 처장을 코리아나 호텔에 가서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그 같이 참석했던 사람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승 전 원장은 그럼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의 도움으로 총무원장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10년 5월에 박성규 그 당시 그 문화부 차관이 자승 원장을 찾아옵니다. 자승 원장을 찾아와서 박성규 문화부 차관이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자승 스님입니다라고 발언을 하자 거기에 자승 원장이 한 이야기가 내가 MB 하승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의 하승이라는 것을 자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 자백의 근거가 바로 2010년 3월 달에 영진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직영사찰을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환한 것이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승 원장 혼자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영진 스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직영사찰 전환을 하도록 주시했다는 내용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승 원장이 국정원하고 결탁을 해서 영진 스님을 쫓아내고 이 조계종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 내용은 그 이후에도 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0년 12월에 그 캠프스테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자 자승 원장은 반정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조계종 사찰 출입금지, 전국 사찰 상원 폐쇄 아주 강경하게 반정부 운동을 펼치는데 이 반정부 운동을 펼치는 2010년 12월 바로 그때 뒷구멍으로는 자기 비서, 자기 비서인 한명호를 청와대에 취직을 시키려고 서로 밀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5월 달에 자기 비서인 한명호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이 됩니다. 2010년 5월 달에 채용이 된 즉시 자승 원장은 더 이상 정부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부하고 화해를 하는 바로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번 그 손배소 소송이 단순히 손배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공모를 했던 자승, 이경식의 범죄 행위까지 다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박재동 화개군 발언인데요. 어제까지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오고 계신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7년에 내나라대 파일 국정원 정보에 대해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 우선 네 분을 상징적인 네 분이 먼저 어떻게 사찰했는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분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주임 신부인 김인국 신부님, 그리고 명진 스님, 그리고 박재동 아베, 그리고 강면적 교육감 네 분이 우선 상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우리 박재동 화백님과 이 광명교육감의 정보를 공부해라고 했는데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7월 3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명진 스님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13건을 제한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명진 스님 13건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은국 신부님은 그냥 내시는 거고, 그래서 2심인 7월 3일 날 오후 2시에 박재동 화백님과 박미영 교육감의 정보공개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데 역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불법 사찰 공작은 정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노동운동가, 시민활동가,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정치 닥치는 대로 했죠. 그래서 우리 명진 스님이 이번 소송, 다시 말하면 이 법정 투쟁을 신호탄으로 이들을 같이 모아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법정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여기에는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그리고 진보 네트워크 센터 4개의 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이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하고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4개 단체, 내나대 파일, 그 다음에 명진시를 위한 제조처를 위한 언론모임, 그리고 자승적폐청산위원회. 근데 자승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불교계 개혁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같이 하나의 연대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은 워크숍을 했고, 조만간 체계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체계적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 규명과 개혁을 위한 시민 모임, 준비 모임을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아울러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우리 명진 스님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사찰에 대한 인사를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뉴스가 되고 있는 막내집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계종단이 권력과 결탁해서 그를 내치는 과정은 결국 돈의 문제였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템플 스테이 지원금, 문화재 관람, 보수 비용, 보건 비용 이런 것들이 국가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국가 권력과 같이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총무원장도 될 수 있고 본사수도 될 수 있는 게 조계종의 현실이고, 또 돈의 힘이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세상에 행사되고 있는 낭매집, 고사리 같은 손으로 후원금을 냈던 어린 소녀, 아이들의 돈까지 다 모아서 결국은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서 이익을 창출하자 했던, 그야말로 권력이 구원해주고 종교가 앞장서서 끌어갔던 자본주의의 타락의 이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공원사에서 퇴출됐던 과정과 이런 것도 역시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인물이 자승이라는 시대의 노승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물론 종단이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예산을 더 쓰고 하는 과정 속에 같이 밀착하고 또 내지는 권력에 수용했던 아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권력의 압작이 노릇하면서 종단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켰던 경우는 아마 1700년 불교사에 없었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천막법당에도 들어가고 또 아니면 우문관에도 들어가면서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8년 동안 총무원장을 하면서 저질렀던 종단의 위상과 타락을 시켰던 그런 죄업에 대한 참회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반성하면서 그런 그 수행자 코스프레를 하기를 또한 저는 바랍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기관이 개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찰하는 경우는 저는 문건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둔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국가기관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를 하는 그러한 그 아주 정말 저질스러운 행위를 국민 세금으로 되는 국가기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사찰을 당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이런 데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그동안에 덮어지고 또한 감춰지면서 쭉 지내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모든 불법 사항을
소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공사석관에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내놨던 국정원 개혁의 여러 가지 문건들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그리고 적당하게 무마시킨 그런 선에서 머물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는 여대 야소가 됐습니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로 더 이상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미루거나 멈추거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즉시 국정원장에 대한 그동안에 제대로 국정원 개혁을 이행하지 못한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에게 그런 엄중한 책임이 돌아갈 것이니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큰 결단과 또 개혁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달 말까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께 연당 신청을 해서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 국가 권력기관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단지 10억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하나는 법정 투쟁,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명되겠기, 아울러 또 실제 많은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국정개혁에 말을 드리고 아래로부터 국정개혁을 지금부터 요구하고 싸우고 해나가겠다 대중운동으로 이 두 가지 축을 시작하는 그런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얼마 전에 영화를 제작했던 그 블랙머니 영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90년도부터 스크린커터 문화연대라고 한미FTA 반대와 스크린커터 사수 투쟁을 위해서 영화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193번의 블랙리스트 남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국정원이 저를 어떻게 사찰했고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저도 곧 다음 이어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또 국가권력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소송도 제기하고 또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서 같이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듯 굉장히 많은 방대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실 국정원 불법 사찰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들은 그 정보를 여전히 지하 창고에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활용하면서 할 것이다. 이건 도저히 헌법 20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압축해 있습니다. 우리 영진 스님 제적처를 위한 언론모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앙님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나가서 하세요. 그냥 앞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아니 앞으로 나가서 이거 하세요.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가서 하십시오. 가운데도 하십시오. 가운데도. 마이크를 있습니다. 이걸로 하십시오. 좀 하십시오. 영진 스님 개적처를 위한 원로 모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따른 명진 스님의 국가와 조계종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사찰 실태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오늘 명진 스님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한다. 국정원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자행한 범죄는 아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무단 철권 통치 수단의 하나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한 이래 역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가며 불법 사찰 공작과 인권 탄압의 대명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시민운동과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그 사찰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기존 언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시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불법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팀이 2017년 11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다. 아울러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명진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해 9월 국정원이 자행하고 직접 작성한 불법 사찰 내용 중 일부 문건을 전달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비위 의혹과 발언 등 특이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명진 스님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넘어 조계종 종단이 명진 스님이 주지로 공직하던 봉헌사를 종단의 직영사찰로 전환하고 주지직에서 퇴출하고 성적까지 박탈하도록 공작하였다. 조계종과 당시 총무원장 자성 스님도 명진 스님의 퇴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명진 스님은 오늘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와 같이 가전 불법 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불법 사찰 실상과 자료를 스스로 공개하기는커녕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 공개 요구조차 거부함에 따라 명진 스님을 비롯한 불법 사찰 피해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은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자료를 폐기하지도 않고 있다. 이번에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불법 사찰 내용 13건도 명진 스님에 대한 전체 사찰 문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법 사찰이 자행됐는지 전모를 알 길이 없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원 계획위원회에게도 불법 사찰 실태와 자료를 감추며 희망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천명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불법 사찰 실태와 자료를 전면 공개토록 하고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명진 스님이 오늘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스님 한 사람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불법 사찰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의 처벌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 활동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국정원 개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투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과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고맙습니다. 네, 바로 우리 그 포토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자 여러분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두 번만 여러분들 사진 기자 여러분들 위해서 붙이고 아울러 그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는 잠깐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소장은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의사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 사태를 기대되기 때문에 전자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구호를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는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즉각 나서라, 즉각 나서라, 즉각 나서라 세 번 하시면 됩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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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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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나서라! 즉각 나서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치 공작 웬 말이냐? 국정원을 개혁하라. 그래서 제가 하면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세 번 하시겠습니다. 정치 공작 웬 말이냐?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공작 웬 말이냐?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 네, 그러면 소장 접수하는 포커스 잠깐 하겠습니다. 소장 가지고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빌려오면서 서빙들은 같이 서빙에서는 같이 나와도 돼요. 같이. 스님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스님도 같이. 스님 직접 하시나요? 어떻게 스님은 스님도 같이. 스님 가운데 서시고 그렇게 해서. 예. 괜찮겠어요? 네. 네. 스님 뭐 누가 와야 될 건데? 네? 누가 와야 될 건데? 아니 그냥 접수한다고 하는 거 앞에서 소장을 될것 같아요. 소장을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가운데 소장 써 있잖아요. 네. 자, 범수 소장 한번 보여주시고. 아니 소송의 주인공은 저기 당사자 원고십니다. 그 변호사님 그 안에 앞에를 보여주세요. 앞에 장면 소장을. 소장을 꺼내가지고 보여주시죠. 아니 앞에가 보이시네. 자 보셨죠? 예, 소장이라고. 불가피하게 법원에 가지 못하고 전자결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장을 앞에 보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한번 보여주시죠. 소장 꺼내서. 자 그런데 이걸 스님 얼굴 하지 마요. 제가 스님 얼굴 가리고 있습니다. 그냥 앞쪽으로만 내주면 됩니다. 돼 있는 위치로. 돼 있는 위치로. 돼 있는 위치로. 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조그맣게 카카오톡으로 전자소송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접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 번호 잠깐만요. 카카오톡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접수증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읽어도 될까요? 다시요? 초점이 안 맞아요? 됐습니까? 네. 예,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합 55만 2682호 손해배상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이렇게 해서 2020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주사보 강정호 이래서 접수증입니다. 네. 선생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소장 한 번만. 소장에 같이 돈 들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사주세요. 사주면서 같이
네,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네, 됐습니까? 예, 잠깐 앉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 받고, 그리고 오늘 일부러 에어컨을 안 켰나 보죠.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날로 다니까 볼까봐.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 오래 지체되면 힘드실 테니까. 자,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만큼은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질문이 있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오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후에 돌아가서 또는 기사 쓰시면서 언제든지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유병무 국장님께 질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소속을 말씀해 저 주시죠. MBC의 나세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그동안 피해를 감안하자면 10억 원이라는 숫자도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억 원의 피해를 산정해서 한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배소 말고도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조계중단에서 했던 징계가 무효하다는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있을 텐데 손배소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지 이후에 소송 전략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소송과 별개로 운동회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하는 것과 다른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 활동을 더 하는 것 같이 소개해 주셨는데 또 이후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분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자에다 이렇게 명확히 썼습니다. 일부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할 적에. 그래서 실제 소원에는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데 일단 시작할 때는 일부만 청구를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부 청구하는 것에서 1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이 너무 작지요.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다 내야 되는 돈이 또 있습니다. 인피대니 또는 우편 배달료, 송달료라고 하는데 등등으로 해서 10억 원 청구해서 거의 한 4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 스님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별로 돈이 없어요. 승적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작을 이렇게 작게 시작하자. 그리고 나중에 좀 크게 바꾸자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법률적으로 가능하지요. 그리고 아까 기자께서 말씀하신 승적 박탈했던 징계, 이거 사유 전체가 허위 사실이므로 곧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조계종을 상대로 해서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이것도 준비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활동입니다. 예, 앞으로 활동에 대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2월달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1차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그 모임이 중단됐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그 모인 단체들은 오늘 공동주최하는 세계 단체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연대 민변들이 포함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교계 시민단체들 여러 시민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6월 30일 날 이달 말일 날 최종적으로 이 연대체를 띄우는 것에 대해서 최종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투쟁과 대중투쟁을 같이 할 텐데요. 대중투쟁에 또 광범위한 여러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아마도 출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모임을 통해서 다양하게 국정원의 사찰을 당했던 문화예술가, 노동운동가, 시민활동가들을 모아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하고 나아가서 또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손배소 소송이 단지 어떤 돈을 이런 게 아니라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을 또 우리는 요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국가기관 이 국정원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을 써가면서 밀착해서 정치 공작을 했는지를 시민들에게 폭로하고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전개한다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변 소속의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민변 자체가 국정개혁 특위 소위를 꾸렸습니다. 얼마 전에 꾸려서 이주희 변호사가 지금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마도 소송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민변에서는 이 국정원 개혁 소위에서 아마 이 문제를 본인들의 사업으로 전담해서 할 것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변이 나서서 법적 투쟁을 오늘 우리 이동호 변호사님 이런 투쟁도 엄호하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정공개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앞장서 해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얘기했지만 또 아까 명진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시민 모임이 꾸려지게 되면 이 대표단들이 대통령 면담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촛불 혁명으로 그 영혼을 안고 그 시대 정신을 안고 출범했던 이 정부에서 임기 반환점이라서는도 불구하고 처음엔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검찰개혁에 이 모든 것이 묻혀져 버렸고 국정원은 암을 엮다는 듯이 국정원 개혁 대통령 직속 TF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몇 개 발표한 것 하면서 이제 국정원 개혁은 거의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 면담을 저희들이 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때 상황에 맞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역시 국정원 개혁의 개혁 입법을 또 한축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여러 형태로 의원들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되신 분? 네. 일찍 끝내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참고 개인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실 보도해 주시면 정말 국정원의 이 정치 공작 21세기 문명사에서 있을 수 없는 걸 종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여러분의 관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주신 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